IT 거장 빌 게이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혁신을 이끈 천재적 기업가 스티브 잡스. 세계를 이끌 리더들이 강조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알파고 아닌가요? SNS? 4차 산업 아닌가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디지털 시대 속 핫 이슈로 떠오른 이것, 우리는 이것을 코딩이라 부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세계 각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코딩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 특별한 코딩의 세계 속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먼저 코딩이란 코드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요. 쉽게 말해 한국인에게 한국말을 해야 알아듣고 미국인에게 영어를 해야 알아듣는 것처럼 컴퓨터에게 컴퓨터 언어로 말을 거는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기계와의 소통이 필수인 만큼 디지털 시대의 코딩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내지는 자율주행 택배 기능을 하는 드론들이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우리 집안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모든 것에 우리 온도를 조절하지요. 그런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컴퓨터에게 명령들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코딩이 활용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른한 주말 오후 집에서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지훈 씨. 지훈 씨 주위를 반려견 심청이가 무언가를 바라는 듯 서성이고 있는데요. 청아, 왜 그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배가 고파서 그래? 휴대폰을 집어드는가 싶더니 버튼 하나를 누르자 순식간에 사료로 채워진 밥그릇. 코딩을 활용해 만든 사료급여기입니다. 일정한 사료량과 시간을 코딩 프로그램에 입력해 놓으면 이렇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반려동물 산업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코딩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는 주부 지원 씨. 갑자기 떠오른 약속 시간에 부랴부랴 급하게 집을 나섭니다. 저런 주부들이라면 한 번쯤 공감할 만한 모습이죠. 가스 안 끄고 왔다. 아, 휴대폰으로 끄면 되지. 아하, 우리 생활 속 사물 인터넷 역시 코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꺼졌네. 깜빡하고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했던 지원 씨. 이번엔 어떤 실수를 할지. 어머머머머머, 이거 전기세 엄청 나가겠네요. 아, 거실은 안 끄고는데 휴대폰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스마트폰으로 명령을 내리면 아파트 내에 설치된 코딩이 알아서 해결해주니 그것 참 신통방통한 물건이죠. 코딩은 초등학생 딸을 둔 운실 씨에게도 유용합니다. 코딩이 입력된 아파트 CCTV를 통해 아이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데요. 저 말 거는 사람 저 누구야? 황급히 놀이터로 향하는 운실 씨. 수상한 남자가 자리를 뜨는데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괜찮아? 많이 놀랬지? 가자. 엄마랑 집에 가자. 코딩은 이렇듯 우리 생활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놀이터에서 노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내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노는 장면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안심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비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개밥이 시간에 맞춰서 나오니까 그것도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TV를 보면서 편하게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실생활이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전등 같은 경우에 장기간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명절처럼 집을 오래 비우게 될 때 밤에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어서 방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빠르게 진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코딩.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과 같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급부상하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딩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코딩이 중요한 걸까요?
이미 10년 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이건 중요성은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미 강조가 되어 있었고 이미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알파고 때문이었어요. 이미 페이스북하고 구글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교육을 받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뭉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학 갔다고 공부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세계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딱딱하고 어려울 거라는 코딩의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익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놀이 도구로서 코딩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건데요. 장난감부터 생활용품까지 각양각색의 신기한 코딩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로봇이냐? 빛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요. 빛이 그러니까 98 이상이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친구가 98이라는 걸 친구가 정한 거예요? 아니면 네. 올해부터 중고생 교과목으로 편성된 코딩 수업. 뜨거운 관심일수록 코딩을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정도 더욱 뜨거워지는데요. 이곳에선 학생들이 코딩을 통해 생산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며 그 재미를 익혀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도 해야 되고 또 스스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디자인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로봇이라든가 또는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모터는 어떻게 제어해야 되고 수학도 좀 배워야 하고 물리도 좀 배워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과목까지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코딩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완성을 자기 작품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주입식 교육 대신 창의력에 주목하는 코딩 수업. 게임을 하는 것보다 게임을 직접 만들어보며 사고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한반복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는 무한반복이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만 무한반복이세요. 왜냐하면 얘가 계속 돌잖아. 네. 그 A형 얘가 계속 돌면은 여기 신호를 계속 보내니까 그렇지. 얘는 필요가 없다. 코딩에 푹 빠진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진지한 모습의 11살 지연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반복해서 이거 돌아가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반복한다고? 이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아,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선풍기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 하는 거야? 더위를 잘 타는 누나를 위해 코딩 선풍기를 만들고 있다는 기특한 동생입니다. 선풍기를 어떻게 작동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실행을 하면요, 이 센서가 모터가 90도로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적외선 센서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 값이 10이랑 같거나 10을 넘으면 이쪽으로 돌아가서 제작진 앞에 나타난 또 한 명의 친구.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있는껏 목청을 높여보는데 이게 판소리 수업인지 코딩 수업인지 분간이 가질 않을 정도. 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소리를 제가 정해놓은 값보다 크면은 이게 켜지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제가 이 소리를 안 내면은 이게 꺼지는 거. 오, 정말 대단하네요.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 기획에서부터 디자인, 설계, 프로그래밍까지 학년별로 코칭을 받을 수 있다는 이곳. 어릴 적 상상 속 세계가 코딩을 통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만든 거를 보면서 내 아이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도 뿌듯하게 느끼고. 이거를 통해서 로봇이나 뭐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막 변신 로봇도 만들고 버튼을 누르면은 필요하게 막 움직여서 뭐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편리한 삶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코딩이 미래의 언어이자 디지털 시대의 필수 요소인 코딩. 생각의 폭을 넓혀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지름길. 지금부터 한 단계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